안녕하세요, 박철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3월 3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바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연차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차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1년 미만 근로자와 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중에서 전년도 80% 미만으로 출근하신 분들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 혹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차는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좀 여진님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이게 먼저 어떻게 개정이 좀 된 건지, 왜 개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이제 그 한 직장에서 이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막 2020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으로 1년 미만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그러니까 내가 2019년에 입사를 했어. 2019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출근 일수 해야 되는 출근 일수 중에 그거를 80%를 못 채운 분들,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근무를 못 하신 분들이 있겠죠. 이제 이러한 분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분들도 이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연차 휴가 그 사용 촉진 제도는 뭐냐면 보통 연차 수당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차라는 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라는 거는 유급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그날은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휴가를 못 썼어. 네. 다 연차를 못 쓰면은 유급휴가를 못 쓴 거니까 그 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연차 수당인데 이 연차 수당이 사실은 이제 좀 기업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경감을 해주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조금 더 휴가를 쓰게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에 연차를 다 소진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쓴 연차에 대해서는 원래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의무적으로 남은 연차를 다 쓰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었던 거를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보장받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얻게 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연차 수당을 안 준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아씨 난 돈으로 받는 게 더 좋은데 막 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거 그냥 회사 편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회사가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하면서 연차 수당을 안 주려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서면으로 이제 6개월 전에 이런 거죠. 박철규 뭐 대리 혹은 뭐 박철규 주임의 휴가는 며칠이 남았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 휴가를 쓸 건지 계획을 내라. 이렇게 서면 그런 양식을 줘요. 네. 아마 자료화면으로 나갈 텐데 이제 6개월 전이니까 보통 7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7, 8, 9, 10, 11, 12, 2월 동안에 휴가를 어떻게 남은 휴가를 쓸지를 계획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고 이거를 3개월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썼어. 그러면 회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박철규 씨는 언제 쉬세요 라고 이렇게 그거를 다 통보를 해주고, 이런 절차를 다 지켜야지만 회사는 이제 연차수당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면책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원들의 그 임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권장을 해야만 이 연차수당을 안 주는 그런 당위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모든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좀 유감스럽죠. 네. 네. 이제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계속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그거 회사가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법이 바뀌는 그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냥 회사의 어떤 금전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임직원들,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더 보장해준다는 측면이 좀 더 있어요. 네. 사실 이제 17년 11월에 또 근로기준법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차 휴가가 늘어났어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연차라는 개념은 내가 1년을 근무했을 때 네. 이제 그 1년을 근무한 대가로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1년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연차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올해 일한 거를 내년에 받다 보니까. 그렇죠. 연차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 근데 사람이 1년 내내 안 쉬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었냐? 1개월을 만근을 하면은 다음 달에 하루를 쉴 수 있는 게 생기는데 네.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발생할 15일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개월을 일하고 그 다음 달에 하루를 썼어. 그러면 내가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연차는 14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당겨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그냥 흔한 말로 이렇게 땡겨 쓴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인 사람이 1년 미만인 사람이 만근을 하면은 11개가 생기게끔. 그러니까 1월에 입사한 사람이 1월을 만근하면 2월에 하루가 생기고, 네. 2월을 또 만근을 하면 3월에 하루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1년을 만근했을 때는 11일이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1년 차에 11일이 생기고, 그리고 2년 차가 되면은 15일이 생기게끔. 이렇게 법이 한 차례 개정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2년 차부터는 이제 한 달 일할 때마다 하나씩 생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에 풀로 일을 했다고 하면 15개가 더 생기니까. 그렇죠. 총 합해서는 그러면 26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26일을 이제 쉴 수 있는 이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7년 11월에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3월 31일 돼서는 이제 연차 사용 촉진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년 미만인 분들은 연차를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연차를 다 못 사용했을 때 그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연차를 다 쓰게 하거나 아니면 그 연차 수당을 주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좀 15일 정도였는데 이게 한 달에 하나씩 더 생기게 되면서 26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연차가 늘어나게 되니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는 목도 좀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측에서는 이게 좀 금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예.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각자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휴가를 더 쓰는 걸 원하실 수도 있고, 나는 계속 일해도 좀 더 돈을 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갈릴 수 있지만 1년 미만인 분들이나 혹은 1년에 80%를 다 못 채우고 근무하신 분들한테도 연차 그 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이게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뭐 근무를 함에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못 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좀 쉬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내가 쉬고 싶을 때는 그래도 이 남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죠.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차 촉진 제도가 없으면 네. 이제 그 연차 수당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약간 이게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급을 좀 적게 책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신 우리가 연차 수당은 다 챙겨줄게. 그러면 너가 휴가를 안 쓰면 이만큼을 더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기본급을 좀 낮게 책정하고 사람들이 나 근데 좀 연봉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대신 우리가 연차 수당으로 다 보전해줄게. 이렇게 좀 악용되는 사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휴가를 다 쓰도록 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역으로 좀 더 그 금전보다 보전의 수단으로 쓰이니까 이제 연차를 다 써라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지금부터는 살펴볼 텐데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31일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연차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어렵다 보니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1년 미만 근로를 하신 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어떻게 좀 바뀌는지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1년 미만 근로를 하신 분의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시기가 변경됐어요. 이게 네. 어떤 말인가요? 어떤 얘기냐면 개정 전을 이제 좀 보시면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 후로 보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보면 지금 20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이 지금 20년 1월을 개근을 하면은 2월 1일, 20년 2월에 이제 연차가 하루가 발생을 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연차는 21년 1월 30, 그 다음에 1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다. 네. 이 20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1년 동안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1년 1월이 되면 이분은 이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2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분은 1년을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상으로 이분은 2년차 때 15일의 연차가 자동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년차 때 일한 11개랑 2년차가 돼서 그렇죠. 발생한 15개가 합쳐져서 총 26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분이 나는 1년 다니고 퇴사하겠어. 20년을 다 만근하고 나는 21년 1월 1일에 나는 퇴사를 하겠다. 네. 라고 하면은 이분은 회사한테 26일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1년을 딱 다니고 그만두는 분하고 내가 뭐 다른 분들, 뭐 3년, 4년을 다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5일만 가지고 퇴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만약에 1월 1일에 입사를 하신 분은 21년 안에 그거를 다 사용하도록 그렇죠. 아, 11일은 그 네. 해당 1년 동안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렇게 포인트를 딱 쌓으면 이게 2년 있으면 소멸됩니다. 이렇게 돼서 뭐 내가 3,000, 4,000 포인트가 있었다. 근데 그러면 포인트를 딱 봤을 때 뭐 이번 달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150 포인트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공지가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 한 달마다 좀 이게 다 사라졌었는데 개정이 된 이후로는 이게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연차를 다 쓰지 않으면 예전에는 이게 2년차 때 26개, 총 26개까지 늘어나던 게 11개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안에 다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11개를. 그 1년차 때 부지런하게 연차를 쓰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회사도 이제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1년 다닌 분들이 바로 1년 있다가 내가 26개를 주장하면서 네. 퇴사한다 그러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바로바로 이거를 소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연차가 정립이 안 된다는 거, 1년차 때 발생한 연차는 다 쓰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년 미만 근로하신 분에 대해서 연차휴가의 소멸 시기가 변경됐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 촉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앞서서 이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 이제 회사가 고지를 이제 하죠. 네. 이제 언제 뭐 서면으로 뭐 이렇게 써라, 뭐 아니면 언제까지 안 쓰면은 뭐 이렇게 지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사용을 안 하면은 금전 보상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회사 쪽에서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을 제대로 했냐 안 했느냐가 이 절차로 판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은 회사는 연차 수당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만약에 제대로 고지가 안 됐을 때 이거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로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회사가 뭐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연차 수당도 안 주면 그 이제 먹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저희가 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1년 미만 근로를 하신 분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네. 서면 통보를 해야 돼요. 서면 통보, 우리 아까 그 자료화면 보셨던 거, 네. 그건 이제 입사 1년이 지나신 분들이었으니까 7월부터 나왔는데, 이제 입사 미만, 1년 미만인 분들이 이제 3개월 전부터 이 서면을 보내고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그 서면에 들어가야 내용 보면은 아까 우리도 그 남은 연차 휴가가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근로자한테 남은 연차 휴가 일수도 알려줘야 되고, 이제 서면을 준 뒤에 10일 이내로 그 사용 시기를 이제 취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근로자가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면 이제 회사는 이거 작성해서 주세요라고 줬는데 근로자가 안 내는 경우에는 2차 촉진을 해야 돼요. 2차 촉진을 해서 이제 그 1년이 되기 전 1개월 그때 시점에 이제 다시 한번 통보를 하고, 이제 그래도 안 한다. 근로자가 그래도 안 한다. 그럴 때에는 언제 쓰라고 다 정해서 이제 줘야 돼요. 무조건 억지로 쓰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통보를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2년차, 3년차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통보식이나 이런 게 바뀌나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랑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80% 미만 출근자인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 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게 편입이 됐으니까 네. 다른 그런 뭐 2년차, 3년차, 4년차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 1차 촉진은 6개월 전에, 그리고 그 1차 촉진 했을 때 서면 통보를 제출 안 하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는 2차 촉진을 하고, 그래도 안 낸 분들은 이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 이 부분은 거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갑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와 소멸 시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 적용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직장인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플랜리 리뷰로도 되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지 않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아쉽긴 한데, 사실 이런 내용들 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 회사가 이걸 안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지역에 제가 늘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에 네. 민원을 제기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명백하게 그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근로감독관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한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권리이니까 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자플래닛 다닌다는 게 조금 좋을 때도 있어요. 저희는 정말 연차 사용이 자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일에 아침에 저는 연차를 쓰겠다라고 이제 캘린더에만 올려놓으면은 뭐 크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물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좀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죠. 알아야지 또 권리를 챙길 수도 있는 거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내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인데도 연차를 제대로 안 준다거나, 혹은 뭐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을 안 하는데도 뭐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돈을 안 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뭐 제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자플래닛 쪽으로도 열심히
글 그쵸.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연차 수당 안 줘요, 막. 그러니까요. 촉진 제도도 안 하는데 쓰지도 못하게도 하고 돈도 안 주고 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소중한 나의 연차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